앞에 하나만 좀 펴주세요. 국민의당 평택을 지역구 후보자인 이기환입니다. 여러분들 오래간만에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4월 13일 실시될 제20대 국회의원의 출마를 결심하면서 적어도 세 가지 면에서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정치적으로 말해서 지금 평택시 전체를 놓고 보면 여와 야가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아주 기울어진 권력, 정치 권력 구조인데 이것을 깰 수 있을 것인가. 또 좀 더 자세하게 말하면 평택 시에서도 평택 갑과 을이 정치 권력이 또 경제적인 리더십이 완전히 균형이 깨졌는데 이 평택 을이 그렇게 계속해서 가야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나 했습니다. 두 번째는 평택시가 지금 공정시장에 와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도 정말 평택시가 대한민국 신성장 신경제 도시인지 지속 가능한 도시인지에 관해서 질문표를 붙이고 과연 이렇게 가도 되겠는가. 미군이 내려와서 또 미군에 내려오는 것에 대한 반대 극부 또는 보완책으로 삼성, LG 등 많은 제조업체가 내려와서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고 있지만 과연 그것이 지속 가능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스스로 했고 그렇다고 하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어디서 찾을 것인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두 번째 질문을 스스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서민과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특히 노인들, 어린이들, 취약한 아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떠한 복지 정책을 쓸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 묻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고 있을 때 출마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 질문 중에서 두 번째 평택이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제 구상을 말씀드리려고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뜨거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난방을 끄겠습니다. 평택호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말 천혜의 자원입니다. 호수가 있고 해안선이 있고 누구나 다 부러워하는 해넘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1977년에 관광단지로 지정을 해서 개발해왔지만 40년 가까이 되었지만은 지금도 역시 불확실하고 어떻게 하면 이것이 당초 계획대로 될 것인가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우리가 천혜의 조건 외에 하나를 더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평택시는 우리가 잘 살펴보면 자동차 산업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평택시 스스로의 쌍용 자동차가 있는 것도 있지만 조금만 더 가면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이 있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대자동차에서도 가장 첨단 공장입니다. 또 양쪽으로 말하면 세계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는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이 있습니다. 또 기아자동차 화성공장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생산되는 자동차를 수출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평택항의 자동차 수출 저장 부도가 이제는 수출뿐만 아니라 수입을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차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항구가 되어서 자동차 수출입으로 따지면 대한민국 최고의 항구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러한 천연적인 천혜의 자원을 하는 것을 더해서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자동차 관련 산업을 연계하면 어떠한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 이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 그 결과를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 평택호는 출장 보시죠. 지금까지 평택호는 평택호 관광단지입니다. 지금까지 명칭이 거기에 제가 한 가지 더 붙여서 평택호 관광에다가 자동차 복합 테마파크를 만들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 여기 여러 가지 차트가 여러 가지 나오겠습니다만도 결과적으로 말하면 평택시가 지금까지 추가해온 평택호 관광단지에다가 자동차 테마파크를 집어넣음으로써 새로운 역할을 부여하고
새로운 투자 여건과 사업성을 지원시켜서 이 사업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만든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겠습니다. 평택고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혜의 자연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평택 시내에 쌍용 자동차도 있고 옆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도 있고 조금만 더 나가면 기아자동차 화성공장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최대의 자동차 수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평택항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런 산업적인 배치를 활용해서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평택항에서는 평택항과 평택고를 연계하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구상입니다. 또 지리적으로 보면 평택은 수도권에서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평택을 중심으로 해서 1시간 내지 2시간 거리에 굉장히 많은 인구들이 살고 있습니다. 특별히 중국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평택이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광은 적어도 3가지 요건 중에 한 가지는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를테면 경주처럼 역사 유물지가 있어서 가보면 우리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졌고 우리 조상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알 수 있는 역사 유물이 있거나 아니면 금강산처럼 굉장히 아름다워서 평생에 가보지 못하면 후회할 것이다 이런 것이 있거나 그것도 아니면 마카오나 이런 것처럼 즐거움이 소위 말해서 레저 또는 펀이라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평택 우리가 지금 말해서 평택 관광 단지 이렇게 말했지만 역사적인 유물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연 경관이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것은 레저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데 레저로서 현재 구상하고 있는 것은 저는 좀 부족하다. 적어도 2%는 부족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넣어야 우리나라 국민들뿐만 아니라 인근 국가, 특히 중국 사람들이 와서 여기 와서 시간을 보낸다는 것은 돈을 쓴다는 얘기고 돈을 쓴다는 이야기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에 대한 설명은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게 한 가지 더 나가서 자동차 관련 산업을 그냥 자동차 관련 산업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극적으로 오토밸리를 만들므로써 자동차 산업을 앞에서 끌고 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겠다. 단순히 조립공장이나 시첨단이라고 하더라도 조립공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R&D를 할 수 있고 산업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더 나가면 평택에는 평택대학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평택대학교 분들 좀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평택대학교에 가면 좋아하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다고 합니다. 하숙비는 들지 않겠네. 저는 그걸 피해서 평택대학을 놔둬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택대학교에 그 주기웅 지금 명예총장이시죠. 가족들하고 협의를 해서 이미 시작했습니다만서도 평택대학교가 불가피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에 대한 제 제안은 평택시에 있는 쌍용자동차와 아산에 있는 현대자동차, 화성에 있는 기아자동차를 연계해서 자동차 클러스터와 관계되어 있는 그런 과를 만들어서 산학이 공동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그랬더니 그쪽에서는 스마트 자동차 학과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평택에 단순히 놀이마당뿐만 아니라 R&D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동차 오토밸리를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평택시민은 저를 포함한 평택시민은 유감스럽게도 가족들과 같이 가서 하루를 즐겁게 보낼 수 있는 곳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거에 대한 답으로 우리가 평택구를 가지고 평택구를 신수 환경 공간으로 우리가 개발함으로써 평택 시민들한테 좀 더 품격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 공간을 창출할 수 있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지금 평택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포인팅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빔 있어요? 익숙하지 않은 데다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십시오. 이쪽은 그 레이크 파크라고 하는 것은 제가 명칭 줬습니다만도 강 바다에 가까운 쪽. 이쪽은
바다보다 약간 먼 쪽으로 따지는 것인데 지역을 둘로 나눠서 관광 중심 지역과 관광 휴양 지역, 숙박 지역과 휴양 지역, 그다음에 자동차 테마 구역으로 나눠서 구역을 나눴습니다. 이 D구역에 가는 것은 지금까지 구상되어 있는 평택고 관광단지에 없던 것을 새롭게 집어넣은 것이고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각각 A, B, C 단지에도 자동차 테마파크와 관련해서 필요한 기능들을 보완해서 집어넣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보시는데 이 중에서 이게 런던 가보셨으면 뭐 아이 오브 런던인가요? 런던 아이 오브 런던 이런 것처럼 그 관람차가 있는데 이런 거를 상징을 드렸습니다만서도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단지를 만들겠다. 그 다음에 D존에서는 자동차 테마파크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서킷을 만들어서 경주할 수 있는 데까지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 다음에 평택 각 지구에서 최인규 후보가 구상하고 있는 평택 시내에 국장을 만들자는 것과 국제공항을 만들자는 것과 연계가 되지 않으면 쉽게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꿈꿀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부 계획에 관한 이야기는 그냥 읽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보도자료에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부연 설명하면 레이크 파크에는 그러니까 물가에 배치된 곳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떠한 것을 설치하겠다는 것을 해서 대형 관람차, 생태 식물원, 디지털 아쿠아리움, 교통 테마박물관, 테마형 펜션 타워 등등을 이렇게 나열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용은 여러분들 나중에 시간 있으실 때 다시 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차. 지금 제일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에 집어넣지만 저기 때문에 이게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 D존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자동차 테마 구역을 정해서 오토 캠퍼스를 만들어서 자동차 관련 R&D 센터를 만든다. 이것은 어떤 특정 회사뿐만 아니라 자동차 관련 산업들을 할 수 있는 클러스터와 현자동차를 비롯한 쌍자동차, 기아자동차를 말하는 것이 되겠죠. 거기에다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평택대학교가 구조정을 통해서 스마트 자동차과를 만든다면 그런 사람들과 연계해서 우리가 사람이 협동하는 R&D 센터를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 관련 클러스터를 조성하라고 하는 얘기는 자동차 완성차를 하나 만드는 공장을 만들어서 공장을 지으면 거기에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기도 하지만 특히 일자리가 많이 창출되는 것은 부품 공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 부품 공장을 클러스터 어떻게 만드냐 굉장히 중요한데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에 클러스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서도 우리가 R&D와 연계된 것을 이를테면 포승 공단에 쓰이는 것들, 그 다음에 서산에 있는 단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R&D 쪽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을 만들면 우리가 주도적으로 자동차 부품 클러스터 공장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거기 보면 맨 뒤에 가면 여러분들 때가 될지 여러분들 안 될 때가 될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는 자동차 관련 레저를 자동차 관련해서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놀이공간을 만들어 보자는 까지를 제가 구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거가 개발 원칙에 관한 것이 되겠는데 개발 원칙에 관해서는 정말 우리가 토론도 많이 필요하고 우리가 지금 40년 가까이 기다렸는데 또 새로운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질문도 있고 그래서 전문가들과 많은 시간을 가지고 토론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개발을 추구해왔던 인자를 유치해서 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해서 거기에 보완책을 찾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기존 사업계획의 연속성을 유지하자. 이런 얘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두 번째는 1977년부터 시작했으면 9년으로 따지면 39년째인데 지금까지도 지지부진한 것을 어떻게 하면 패턴 한마식으로 해서 정리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것에 대한 원칙으로 신속한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을 찾아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하더라도 이미 땅 같은 것이 많은 것들이 의지인들한테 가 있기 때문에
이 단지가 만들어지고 테마파크가 만들어진들 우리 주민들한테 무슨 혜택이 있겠냐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로로 상가와 여러 가지 상권에 관한 것에 대해서 지역 주민한테 우선 분양을 한다는 조건을 미리 붙여서 개발해 나가는 것이 맞겠다. 뿐만 아니라 이를테면 테마파크에 대해서 평택 시민에 대해서는 할인율을 굉장히 높게 줘서 평택 시민들한테 실질적인 혜택이 들어가는 그러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앞뒤가 바뀐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금까지 왜 이 사업이 지지부진했던가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 1조 7천억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만서도 어떤 시간에 2조 원 가까운 투자에다가 워터파크를 하면 약간의 금액이 더 늘어나는데 이거를 한 사업자, SK만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성격에 따라서 레저에 가까운 것, 바닷가에 가까운 사업들에 대해서는 지금 기존의 사업체인 SK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SK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개발업체들이 하는 것이 옳겠다. 그런 생각이고 기존에 해당하는 자동차 관련된 테마파크에 관해서는 자동차를 갖고 있는 회사들이 하는 것이 더 친숙한 일이고 익숙한 일이라는 생각 때문에 사업을 분리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있습니다. 투자 금액에 비해서 사업성의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불투명하다는 것은 참 고민인데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만서도 어느 경우에도 부의 재정 기금을 갖다가 지금 40억씩 물으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조정하지 않으면 사업성 확보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인 것 같습니다. 문제에 관해서 저도 같이 썼는데 이 문제에 관한 이야기는 토론의 여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기간의 장기화및 주민 피해가 너무도 오랫동안 자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개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대해서 막연히 오토 테마파크를 더 합시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구체적인 시간표를 제시해서 이런 식으로 해나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제시장하고 얘기를 해서 뭐 합의를 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서도 얘기는 실제로 나누고 있습니다만서도 이 사업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 그래서 특별하게 평택 관광공사를 설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 효과에 관해서는 제가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겠지만 우선 제일 먼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지금 현재 평택의 산업구조는 지나치게 제조업 위주로 가고 있습니다. 제조업 위주로 가서 지금 겪는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신뢰를 보고 있는 것이 거제와 울산을 보실 수 있는데 울산 같은 경우에 지금까지 울산을 살려먹었던 디딤돌이 되었던 그 산업이 걸림돌이 되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조선업이라든지 석유화학이라든지 정유업이 바닥을 치고 있기 때문에 재정 자체가 파탄이 날 정도로 어려워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한 경제 단위가 지속 가능한 발전할 수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제조업 위주로만 갈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 특히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머물므로써 소비가 일어나고 그로부터 창출되는 일자리를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다시 말씀해서 서비스업에 대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그런 쪽에 아주 획기적인 것이 되겠다. 또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미국 국기가 썼지만 미군이겠죠. 미군에다가 중국 등 외국인 관계를 주장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체 내 시장을 확대해서 규모의 경제를 이룰 수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제일 먼저 기대하는 것은 6번과 7번인데 제일 큰 고민은 청년들이 결혼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그 연구소 중에 하나가 2.1 연구소인데 2.1 연구소는 조금 부연 설명드리면 2.1은 통계 용어에서 왔습니다. 무슨 통계 용어냐면 합계 출산율이라는 그 말에서 나온 것인데 합계 출산율이라면 여성이 평생 동안 몇 명의 아이를 낳느냐 하는 것이 합계 출산율이고 그 합계 출산율이 2.1명이 되어야 그 나라나 그 사회의 인구가 줄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나라는 현재 1.2명입니다. 1.2명은 독재가 쳐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망가뜨리는 것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시간이 가면 나라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왜 젊은이들이 아이를 낳지 않는가, 결혼하지 않는가? 이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큰 것이 일자리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일자리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내일을 담보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데, 그런 측면에서 청년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평택항을 통해서 만들 수 있겠다. 이런 제 포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단순히 삼성전자가 투자를 많이 해서 어떤 문제가 찾을지 모르지만,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하면 머리 부분은 오지 않고 손발 부분만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경우에 평택의 산업 구조는 매우 취약하고, 평택에서 정주하는 인구의 그러한 그 이동성이랄까 정주성이라는 것은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R&D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기관과 산업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 점을까지도 포함해서 우리가 평택항을 통해서 또는 평택호를 통해서 우리가 산업단지를 만들고 자동차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R&D와 교육기관을 연계해서 자동차 관련해서 산업활동을 할 수 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을 우리가 유치할 수 있다는 그런 그 희망을 여기다가 쓰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굉장히 번잡하게 설명을 드렸지만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평택은 새로운 발전 모델이 필요하고 발전의 계기를 찾아야 되는데, 그 발전의 계기는 평택호, 좀 더 나가면 평택항과 연계되어서 우리가 무슨 일을 벌여야 된다. 그것의 하나의 단추로서 이기한이가 평택호에 관광 플러스 자동차 테마파크를 만들어서 평택이 지속 가능한 평택이 되도록, 그래서 정말 품격 있는 평택이 되도록 만들어 가겠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그 유세라고 선거운동을 하고 와가지고 이 추웠다 더웠다 그러면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말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 말하는 게 제가 너무 빨리 해서 여러분들 이해하시는데 좀 여러 가지 부족함이 있었을 것 같은데, 질문을 해주시면 그런 질문하는 것으로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프레젠테이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